수열의 수렴과 이제 발산입니다. 1단원이. 이제 수열의 극한이 1단원 제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익히 배웠던 수열이라는 거하고 극한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뭐가 된 거야? 이제 콜라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수열은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잖아. 그쵸? 등비, 뭐 등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열 배웠던 거고, 실제적으로 수열은 거의 뭐 등차 계열의 수열이 일단은 여기 1에서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은 따로 배운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수열은 등차 계열의 이제 수열이다 생각하면 되고, 등차 계열의 수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n의 위치가 선생님이 어디라 그랬어? 그냥 밑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리고 등비 계열의 수열은 선생님이 등비 수열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n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지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요. 자, 공부하면서 기억 좀 해봅시다. 어쨌든 두 가지가 이제 콜라보 됐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개념은 2학기 때 우리가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그나마 많이 날 것이고, 수열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기억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수열은 크게 이제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몇몇 등차 등비 관련된 공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 극한하고 그 다음에 수열 극한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라고 본다면, 결론은 수열이라는 거는 얘들아 어떻게 가니? 항이 A1, A2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쉽게 말해서 수열의 극한에서의 정의역은 뭐란 얘기야? 뭐 확률로 굳이 따지면 이산확률 분포라고 보면 돼. 그냥 점점이지, 점점. 실수가 아니니까 정의역이. 그런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니? 실수 전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굳이 그리면은 점의 형태로 그래프가 일단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어떤 이제 뭐 곡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에서의 정의역은 자연수다라고 보시면 돼. A1, A2,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런 식이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수열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극한에 대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뭐 될 만한 그러한 말들이니까 쌤이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건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 만약에 AN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N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어떤 느낌적으로 사실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n자리에다가 x를 넣으면 돼요. x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고 뭐 앞에 개수는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1로 수렴한다 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n을 갖다가 x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가 함수 극한은 사실은 다 뭐 했어? 그냥 다항함수의 극한이었잖아. 그치? 다항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 x가 여기 위치와 지수와 콜라보가 된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만난 일이 있어 없어? 만난 일이 없죠. 그런데 수열에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정의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넣어보면 됩니다. n의 값에다가 n에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스 어쨌든 1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n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n이라는 값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홀수냐 또는 짝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은 어떻게 되겠지? 풀말을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없었던 수열의 극한에서의 특징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제 뭐 진동 이제 이렇게 불러 진동이라고. 알겠지? 진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데 진동이 무조건 발산이냐? 사실은 그거는 또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진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진동이라는 게 폭은 똑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진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폭이 이렇게 어떻게 되면서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진동이 있겠지. 이런 식의 진동.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폭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진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는, 자, 얘들아, 수렴이라는 단어하고 발산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수렴과 발산은 뭐냐면, 발산은 그냥 어쨌든 간에 뻗어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뭐 위로 뻗어나간다, 아래로 뻗어나간다. 그치? 우리가 위로 뻗어나가는 거는 플러스 일단 무한대라고 하고, 아래로 뻗어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잖아. 그치?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질 않기 때문에, 특히 다항함수에서는 어떤 이런 진동의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 그치? 그런데 수열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만날 수가 있고, 수렴하고 발산이라고 봤을 때 진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수렴은 그냥 뭐야? 어쨌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이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진동이지만 수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뭐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쨌든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 진동하지만 얘는 수렴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수렴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편의상 뭐라 그래? 발산이라고 하는 거야. 수렴이 아니면 발산.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은 그냥 여집합의 관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에 특별하게 가까이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얘는 더더군다나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 발산의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열의 그 극한에서의 함수의 극한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진동이 일단은 뭐 한다? 존재한다라는 거고, 진동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발산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진동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그렇지. 발산이 아니고 수렴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간단한 아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읽어보세요. 여기 내용도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처음에는 나와 있냐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지 않으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할 일은 없잖아.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3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진동이 나왔죠. 이렇게. 수열은 n값이 한없이 커질 때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지도 않으며 이 수열은 진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발산이라고 한다. 이제 이러한 이제 멘트 때문에 진동 이퀄 발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진동은 뭐라고?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발산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은 뭐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자리에서 폭이 같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경우도 우리는 뭐다? 발산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 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나아가는 것도 우리는 발산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거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떨 때 그러면은 자 진동에서 폭이 같아진다라는 거하고 폭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하고 폭이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거, 분명히 얘는 n이라는 값이 지수에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 얘는 그러니까 약간의 등차보다는 등비 느낌의 수열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치? 그렇게 놓고 보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폭이 똑같잖아. 그치? 폭이 똑같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밑이 뭐라는 얘기야? 그치? 밑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밑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뭐 할수록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야?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만 되는 것 뿐이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1이라는 거는 어쨌든 계속 곱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만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앞에 뭐 어떤 A가 붙는 거는 당연히 이만큼이 되겠지. 혹시 폭이 그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1이라고 보면 안 되고, 여기는 A가 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이렇게 n제곱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진동인데, 폭이 어떤 진동? 같은 진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뭐 3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은 다 폭이 얘는 뭐가 되겠어? 폭이 3이 된다라고, 폭이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3에다가 마3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약간 뭐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폭이 커지면 여기 있는 밑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야. 뭐 마이너스 2의 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1이면은 마이너스 2, 2면은 4, 3이면은 마 8, 3이면은 16 이렇게 되겠지, 당장. 즉 1보다 뭐 할 때? 클 때. 그러면은 폭이 점점 커지는 이러한보다 그렇지 진동의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뭐 2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이 되겠지. 폭이 어떻게 됐을 때 작아진다라는 거는 1보다 뭐해? 작을 때가 되겠지. 근데 항상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뭐가 돼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없으면 진동이 될 수가 없죠. 왜? 마이너스 값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는 얘들아 뭐야? 이것도 물론 뭐 이거는 뭐야?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것만 하는 거지 진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동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음수가 일단은 이렇게 음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밑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뭐가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어쨌든 뭐 작은 수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얘네들은 이제 발산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 값이다. 그러면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좀만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수열 AN에 대해서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는 뭐 극각값을 당연히 갖겠죠.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함수의 극한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새로 추가된 게 바로 뭐다? 진동이다. 진동이 왜 발산이냐? 발산은 어딘가 뻗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렴 아니면 발산인 거야, 그냥. 수렴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발산에 다 포함하겠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수렴과 발산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렇지, 그냥 뭐 넣어보면 되는 거야. 넣어보면 이렇게. 뭐 얘도 마찬가지죠. 넣어보면은 뭐 금방 알 수 있고, 13 뭐 진동인가 금방 이해되겠지, 그치? 얘네들도 넣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더 알아보기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이렇게 당구장 표시 좀 하시고요. 이것 좀 확실하게 좀 알아놓읍시다. 더 알아보기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제 어떨 때 진위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내가 실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제 시험 풀 때는 고등학교에서 뭔가 미적분에서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 약간의 어쨌든 계산 어떤 위주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아. 그게 주기는 해. 그래서 어떤 진위에 관련된 문제들일 때 약간 사이드적인 어떤 이러한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진위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이게 크게 사실은 뭐 적용하지는 않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고 보면, 진동하는 수열은 항상 부호가 교대로 반복이 되느냐라고 했잖아. 그치? 이것도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폭이 어디서 어디야?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제자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당장 플러스 얘들아 2만 더해주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마이너스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들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버리면 얘는 진동은 진동인데 부호는 뭐인 거야? 양의 나라에서만 그냥 뭐 하는 거야?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진동하는 수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풀마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런 생각도 전혀 못합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못해요. 왜? 우리는 그냥 어떤 이거에 대해서만 딱 생각을 뭐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붙고 하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만나기는 하는데 콕 집어서 이렇게 딱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풀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진동은 얘들아 세 가지가 있다고. 폭이 일정한 게 있고 폭이 커지는 게 있고 폭이 작아지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폭이 커지는 거나 작아지는 거 같은 경우는 커지는 거는 무조건 풀마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 아무리 큰 값을 여기다가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더해준 그 값보다는 더 큰 영역으로 다시 뭐 하겠어? 내려올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커지는 진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풀마 영역을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여기가 만약에 1억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에 뭐 당장 한 100제곱 가봐라. 그러면 1억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풀마가 뭐 하겠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반복된다고. 물론 시작 지점에서는 반복 안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반복이 당연히 뭐 하겠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얘기야. 진동 폭이 같은 어떤 뭐 그런 값이라든지 작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걔네들을 양의 방향, 양의 나라나 음의 나라로 뭐 할 수 있어? 충분히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1번 같은 이런 상황이 뭐 한다? 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진동하는 수열은 항상 같은 값이 반복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항상 같은 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풀마 똑같은 값을 갖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뭐 폭이 같을 때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폭이 달라지면은 뭐 당연히 같은 값을 일정한 어떤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어? 당연히 아니겠지. 그쵸? 뭐 2번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된다고 하면 항상 진동하는 수열이다. 양수와 음수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항상 진동을 해. 얘는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하는 함수를 니네가 만난 적이 있니 없니? 함수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럴 수가 없을까? 왜? 질문. 해줄 테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라고? 수렴할 때만 얘가 뭐 한다? 성립한다 라는 거를 꼭 알아놓자. 알겠지?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조건들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알겠지? 자, 여기 이제 더 알아보기 한번 잠깐 볼게요. 더 알아보기 잠깐 보면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 이 얘 하나만 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얘 하나만. 자, AN이 이제 이렇다라고 해보자. AN이. 그리고 BN이 이렇다라고 해보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왜 이럴 염려가 없었냐면 우리가 이런 함수 안 만난다니까? 이거 무슨 함수? 유리함수지. 안 만난다니까,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극한을 안 해. 참고적으로. 이거는 다항함수는, 그치? 다항함수의 극한만 하고, 유리함수의 극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럴 일이 있을 리가 없어. 함수의 극한에서.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냥 이거 사실 뭐 무시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다 극한하고, 미분도 하고 다 할 거거든,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조금 더 뭐 해야 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an이 만약에 이렇고 bn이 만약에 이렇게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리미트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지금 이거잖아.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갔어. 너희 알다시피 뭐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 당연히 0이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무한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곱하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위에 어떤 공식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얘 0이고 얘 무한대니까 얘가 뭐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 얘는 뭐가 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됐잖아. 뭐 이렇게. 그치? 약간 위에 성질에서. 0 곱하기 무한대가 0 곱하기 무한대면 0이지. 그래요? 그래요? 곱하기에서 0은 그냥 천하무적이야. 그냥 곱하기에서 0은 모든 걸 그냥 제로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부정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우리는 뭐 했어? 이렇게 식을 바꿔 보면은 0되는 어떤 값이 인수가 약분됐었지, 다항함수에서는. 그러니까는 0 곱하기 무한대가 있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무한대 나오는 파트에서의 값을 통분해서 통분. 기억 안 나? 통분하면은 여기 얘가 왜 0 나왔냐면은 뭐 x분이 얼마가 있었거든. 그럼 여기 통분하다 보면은 얘를 없애준다고 반드시 얘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떤 꼴이 나오지 않게끔 뭐 해버리는 거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여기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위에서 배웠잖아, 지금. 방금 성질에서. 근데 얘들아, 이러한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떨 때만이 가능하다고? 둘 다 뭐일 때만? 수렴할 때만. 둘 다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얘는 수렴하잖아. 얘는 수렴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 달라요, 이건 항상. 왜? 주어지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왜 이제 안 되냐? 얘를 갖다가 그냥 얘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왜 얘로 사용하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해버리는 성향이 있으니까 0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그쵸? 그런데 리미트 an 곱하기 bn의 극한값이란 건 얘들아, 여기서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계산된 식에 대한 극한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an이 뭐냐면은 n분의 1이거든. bn은 뭐냐면은 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리미트 n분의 1 곱하기 n,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 맞죠? 그러면은 식이 약분되잖아, 여기서. 여기 안에서. 이거를 하고 나서 극한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극한 붙이고 이거 극한 붙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얘를 극한 붙이고 얘를 극한 붙여가지고 이거의 값을 내가 생각을 할 거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을 해야만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둘 다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에를 먼저 뭐하고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극한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웃으면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그냥 1이 되는 거야. 1이 되는데 그냥 안에를 먼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해봤더니 0 나왔네? 얘가 0 나왔네? 그러면은 뭐 곱해봤자 어차피 0이겠지 라고 해서 답을 0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지.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얘들아 되려면 얘네들이 무조건 수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그냥 들이자.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 풀이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야. 연습할 때는.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함수 극한처럼 크게 무시하고 그냥 풀어도 답이 틀리지 않다, 이 얘기야.
이따 선생님 문제 좀 풀면서 설명해 줄게. 여기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는 지금 뭐니? 자 봐봐 이 더하기를 갖다가 얘는 수렴하지 따로따로 보면 그러니까 따로 극한 붙이고 얘도 수렴하지 얘도 뭐해? 수렴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 수렴하는 값하고 이거 수렴하는 값을 더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그 얘기야. 사실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x라고 보면 어차피 얘는 0이니까 답은 2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거 수렴하는 값 2, 이거 수렴하는 값 0, 걔를 더해가지고 2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이거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습니까? 수렴하죠. 얘도 수렴해요?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죠. 그럼 이거 뭘로 수렴합니까? 2로 수렴하겠죠. 이거 뭘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그냥 수렴하는 각각의 값을 곱해가지고 뭐라고? 6이라고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뭐 같은 의미로 뭐 3번도 여러분들 2라고 풀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AN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BN이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AN 값 AN, BN, AN, BN, AN, BN에다가 그냥 이 값을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때는 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 값들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수 극한 풀어봤던 것처럼 얘가 만약에 무한대야. 그럴 때는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돼 안 돼? 그때는 안 되는 거지. 왜?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왜? 조건이 뭡니까? 수렴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뭐죠? AN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니 모르죠. BN 수렴해요? 안 해요? 몰라요. 몰라. 그냥 AN하고 BN하고 더한 게 수렴하고 AN하고 BN하고 곱한 게 수렴할 뿐이지 AN 자체는 수렴하는지 BN은 수렴 뭐 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AN 같은 경우가 만약에 N 플러스 뭐 3이고 BN 자체가 만약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AN 수렴해 안 해? 안 하잖아. BN 수렴해 안 해? 안 하잖아. 두 개 더한 거는 수렴해 안 해? 수렴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뭐하니까 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물어보는 거 얘를 갖다가 수렴하는 거 형태로 네가 식을 변형할 수 있냐 그거야. 변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형할 수 있죠. 이건 간단한 뭐니까. 이거 고1 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공식이니까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리미트 하시고요. A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2 AN BN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지금 여기서 이거 한 건 얘다 식변형이야 식변형. 그냥 식을 변형한 거지 내가 뭐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어요. 그쵸? 그러고 났더니 이거 수렴하네. 이거 수렴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수렴하니까 그냥 넣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수렴하지 않으면 절대 못 넣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뭐, 무한대, 이런 꼴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왜?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똑같아. 함수 극한하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조차도 뭐, 다 마찬가지니까 똑같습니다. 자, 13쪽에 얘들아, 알파, 플러스 알파 잠깐 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은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자. 지금 이게 뭔 얘기죠? 발산이죠. 수렴하지 않죠. BN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는 수렴을 하지 않고 너는 수렴을 일단 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0이냐? 니네 둘 중에 하나 네가 0이고 네가 무한대니까 곱하면 0이구나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반드시 수렴할 때만 뭐 한다고? 바로 막 그 값들을 가지고 바로 뭐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상황을 줬습니다. 두 개 곱한 거 자체가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뭐 AN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면 A에는 무한대고 B에는 0이고 A에는 무한대고 B에는 0이고 A는 무한대고 B에는 0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것들이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냥 곱하기로 0, 곱하기로 0, 곱하기로 0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0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 그냥. 우연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수렴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 계산을 하는 게 정석이기는 하다. 이런 얘기죠. 보기 4번 같은 경우 뭐 여러분 이거 뭐 다 그냥 X로만 생각하시면 뭐 금방 이해되는 것들이죠.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최고차항, 얘는 위에가 크니까 발산, 얘는 아래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0.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우리가 뭐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뭐 이런 거 뭐 유리화 시키는 거. 그쵸? 얘도 유리화 시키면 되는 거고, 얘는 뭐 무조건 그냥 발산인 거 알고 있잖아. 뭐 n제곱 끄집어내면은 다 알고 있지?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고요. 뭐 샌드위치 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이런 거 뭐 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딱 보면 바로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다가 극한 붙이면 얘는 3이고 얘도 3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는 무조건 뭐가 돼? 3이 된다. 조금씩 이제 뭐 식변형을 줘가지고 좀 더 다양한 문제로 뭐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조차도 함수의 극한하고 달라지는 건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쵸? n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2, 얘는 2. 얘도 뭐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5분만 잠깐 쉬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얘들아, 잘 봐봐. 이거 그냥 넘겨서 AN이 6이라고 풀어도 아무 지장 없다고, 사실은. 사실은 AN이 지금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이너스 2를 넘겨서 왜 그러냐면 얘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그치? 얘는 무조건 뭐 하는 거니? 수렴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더하기 빼기,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상수하고의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지는 거는 얘가 무조건 수렴하게 돼 있어. 이렇게 AN하고 BN 이렇게 엮이면은 아까 말했지만 얘도 마이너스 N, 얘가 만약에 N 이런 식으로 엮여버리면 얘네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이렇게 상수하고 엮인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것 자체가 수렴하지 않고서는 얘하고 엮여가지고 수렴할 수가, 얘가 발산하는데 거기서 뭐 마이너스 2를 뺐다고 얘가 뭐 수렴하겠어? 아니 상수 생각 한번 해보자고. AN이 발산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2를 뺐어. 그러면 걔가 수렴해?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얘도 발산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상수하고 엮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냥 AN이 6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선생님이 원칙대로 풀이해줄 거야. 근데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왜 그러냐면은 내신에서는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원칙대로 내가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경지만 아니면 쌤이 그냥 이거 그냥 함수의 극한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서술형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얘는 그냥 AN이 6이다 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얘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 수능에서도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잖아. 몇 점으로 나오냐? 2점이나 아니면은 3점 초반대 3점으로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무언가 그렇게 복잡하게 걸어가지고 계산해야 될 상황으로 내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는 게 이제 원칙이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자, 얘를 갖다가 그냥 CN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아시겠어요? 그러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얘를 갖다가 그냥 DN이라고 해. DN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자,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뭐야? 4지. 맞죠? 얘가 CN이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DN은 뭐야? 그 얘기는 뭐야? CN하고 DN은 뭐야?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니? CN과 DN 꼴로 바꿔버리는 거야. 모양을 그냥. 그러면 뭐 할 수가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지.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AN-2가 C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뭐냐? CN 플러스 2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AN 플러스 자 BN이라는 거는 얘는 뭐야? D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N도 우리가 뭐야? CN하고 DN 꼴로 뭐 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원래 BN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2AN 플러스 DN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AN이 지금 뭐라 그랬어? CN 플러스 2잖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BN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CN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뭐가 되겠어? DN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AN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BN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AN 자 AN, AN에다가 BN, BN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얘네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뭘로 표현돼 버리는 거야? CN과 DN과 상수로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은 CN과 DN 상수로만 표현이 되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갖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왜? 수렴하니까. 원칙은 그 원칙이야.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니까 그런 거야. 얘를 갖다가 CN이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BN이라고 놓고 아이디어는 뭐라고? AN을 CN, DN 꼴로 BN을 CN, DN 꼴로 뭐 하자는 얘기야? 바꾸자는 얘기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있는 AN, BN 자리에다가 얘네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쨌든 뭐 CN, DN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CN 자리에는 얼마를? 4를. DN 자리에는 얼마를? 7을. 놓고 정리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해보세요. 자, 발전 문제 바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걸 니네가 제대로 잘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두 수열 AN, BN이라고 했는데 AN, BN은 뭐라고 얘들아? 수렴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는 얘네를 어떻게 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치?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AN 플러스 이 BN을 갖다가 뭐라고? 9라고 하고요. 이 AN 플러스 BN을 갖다가 아니 CN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 뭐라고 하자? 이제 DN이라고 하자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A 더하기 2B가 뭐 C, 2A 더하기 B가 뭐 D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뭐 해서 중학교 2학년 돌아가가지고 연립해서 A를 갖다가 C와 D에 관한 걸로. 이해되겠어? B를 갖다가 C와 D에 관한 걸로. 자, 쌤 좀 보여줄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2배 해봐. 2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 4AN, 2BN. 얘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빼자. 자, 이렇게 뺐어. 뺐더니 뭐가 됐어? 3AN은 자, 2 마이너스 CN 플러스 2DN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3 넘겨버리면은 분의 얼마? 3. 이게 바로 뭐야? AN이란 얘기야. 괜찮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뭐였니? 2였고 여기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BN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AN 구했잖아? 그럼 BN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배 하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2배해서 마찬가지로 BN도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있는 이제 AN 더하기 BN은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돼? 더해가지고
AN 더하기 BN을 갖다가 CN과 DN에 관한 꼴로 바꿔줘. 그러면 CN, DN은 이미 뭐니까? 얘가 CN이고 얘가 DN이니까 CN은 9, DN은 90. 됐어요? 근데 응. 제가 첫 번째 식이 수렴하고 응. 두 번째 식이 수렴하잖아요. 응. 그래서 두 개를 응. 더해서 응. 그러면 3.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때문에 그건 이제 얘기 좀 돼.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연한 꼴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수렴하고 이게 수렴하니까 이러한 꼴을 이용한 거는 뭐 할 수 있어? 더하거나 빼기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이제 마침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3AN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뭐가 돼? 99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33이 답이 되는 거는 맞아. 우연이에요? 어? 우연이에요? 우연이야. 우연.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출제자가 별 생각 없이 된 거야.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의도하고 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약간 이건 우연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 그냥 여기가 뭐 이렇게 하고 3BN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당장 더해 못 더해. 못 더해. 왜 이런 꼴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꼴로 선생님 설명을 한 거고 너네가 이제 딱 가만히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 더해버리면 이거의 3배네? 그러한 상황이 만약에 뭐가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AN하고 BN 얘를 갖다가 그 수렴하는 CN과 DN 꼴로 바꾸면 무조건 이제 뭐 얘네 대입하면은 CN, DN 꼴로 나타나지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특별하게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자, 마찬가지야. 이거 뭐 더하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를 갖다가 CN이라고 얘를 갖다가 DN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문제는 풀려. 무조건, 아니,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냥이? 그냥 AN, BN을 갖다가 CN, DN 꼴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되니까. 알겠지?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수항하고 만약에 엮이잖아. 그러면 A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3이 되면 B에는 뭐가 되는 거야? 3 넘어가니까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B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Bn도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3이고, 얘는 3이니까 3, 3을 이렇게 풀면 간단히 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선생님 강요는 안 할게. 나는 원칙대로 풀고 싶다. 그렇게 푸세요. 당연히. 근데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리지. 별것도 아닌 문제 같다. 상수항이 나오면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돼. 상수항 나오면. 근데 상수항이 안 나올 때는 상수항이 안 나와도 무조건 돼. 얘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A 더하기 2B가 9고 2A 더하기 B가 90이라고 놓고 풀고 그럼 A값 B값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 곱하기만 조심하면 돼. 곱하기만. 더하기일 때는 무조건 돼. 그냥 더하기일 때는.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만약에 막 혹시 서술 일본어를 만약에 혹시 낼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2A 더하기 2B가 9 입던 식으로 하면 그건 완전히 그냥 감점, 문제 잘 안 준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꼴로 뭐 해주고, 바꿔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렴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원칙은 그렇다는 게 원칙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수항하고 엮이는 거는 무조건 가능해. 근데 이런 것들은 쌤이 사실 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자, 그 다음에 2번까지만 좀 합시다.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AN하고 BN 지금 우리가 이치 문제 1번은 크게 이게 두 개 패턴이야. 지금 이 수열의 성질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는 1번 문제는
AN하고 BN에 대한 거를 정보를 다 주지 않았어 그냥. 사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뭐냐면 얘는 AN은 그러니까 AN, BN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발산으로 해버린 거야 그냥. 발산으로. 사실 우리가 이걸 처음 보냐? 그렇지 않거든. 함수 극한에서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때도 그냥 풀어 그럼 그냥 풀면 돼. 거기서는 다항함수는 진짜로 뭐야? 편한 거야 사실은 진짜.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일단 풀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풀어도 결국에는 뭐라고? 답이 안 틀려. 그냥 풀어도.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갖다 바로 이렇게 AN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넘어가가지고, 뭐 얼마다,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없거든.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있는 거를 갖다가 합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 되기는 해. 원칙적인 거 알려줄게. 자, 일단은 아이디어가 그거야. 자, AN 자체는 뭐야? AN의 극한은 뭐야? 발산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얘를 갖다가 CN이라고 하자고, CN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항상 뭐 이렇게 얘를 갖다 CN이라고 하면, CN이라는 것 자체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뭐 3이 되겠지, 얘는. 그러면 CN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하는 이제 수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변형인데, 식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극한과 상관없이 얘를 갖다가 AN-BN을 갖다가 얘를 갖다 내가 AN으로 나눠볼게. 그냥 그럴 수는 있잖아. 극한과 상관없이 그냥.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1-AN분의 뭐가 돼? BN이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를 준 거야? 이 식이 아니라 변형된 식을 준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뭘로 나눠? AN으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AN으로 나눴고 이 식에다가 지금 극한과 상관없이 얘들아 극한과 상관없이 그냥 AN 나눴고 AN 나눴고 똑같이 나눴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나누면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극한 붙이기 전에 나눴다 보니까 그걸 안 붙였어. 안 붙이고 그냥 이 식을 갖다가 AN으로 나눴고 얘를 갖다가 AN 나눴다는 거야. 근데 극한을 붙이기 전에 그 값이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AN-BN은 3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한 값이 얘지 AN 빼기 BN이 3인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AN 빼기 BN 3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한 거냐면 그냥 얘도 그냥 AN 나오게 되면 똑같이 나눈 거야 그냥. 근데 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떤 거? 그치, 얘는 안 같지. 극한을 붙이면 같겠지. 그러니까는 그냥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같다고 볼 수 없죠.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 왜? 어차피 근데 안 같을 확률이 많지. 왜냐면 무한히 같을 때 같은 거지. 그냥 이 A의 어떤 딱 특정한 구간에서 같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래. 얘가 식변형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그 다음 극한을 붙이겠다는 얘기야. 극한을 붙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AN분의 BN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 식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붙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보세요. BN 빼기 AN이 뭐야? CN이지. BN 빼기 AN이 CN이잖아. 그치? 그러면 CN이라는 거는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3이라는 값에다가 AN은 지금 무한대야. 그치? 사실 얘는 무한대는 아니지. 극한 붙였을 때가 무한대니까. 그럼 AN분의 3에다가 얘들아 극한을 붙여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0이 되겠지. 얘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 값은. 다시. 얘가 CN이야. 그래서 CN은 그냥 3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 식을 갖다가 내가 그냥 AN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구하려는 거하고는 달라진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식을 변형을 해서 원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형된 거에 극한값을 나는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얘를 갖다가 변형된 거를 이용한 어떤 값을 대입하겠다 그 뜻이야. 지금 아이디어가.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an 빼기 bn을 갖다가 an으로 그냥 나눴어 그냥. 극한하고 상관없이. 그랬더니 이런 식이 된 거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극한을 붙이는 거는 그럼 얘는 내가 뭔지 모르지. 그래 안 그래? 당연히 뭔지 모르지. 근데 이 뭔지 모르는 게 바로 뭐냐면 an 빼기 bn이란 건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3이고 이걸 갖다가 an으로 나눈 거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극한을 붙인 거는 여기다 극한 붙인 거 똑같죠? 지금 이게 이거니까 돼? 안 돼? 무슨 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돼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0. 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거는 0이니까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an분의 bn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아, 되냐 안 되냐? 돼? 모르겠어? 한 번 더